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본격화하고 있는 공천 전국의 움직임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먼저 국민의힘 공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지난 3일로 공천 신청을 전부 받았고 네. 13일부터 17일까지 면접을 지금 실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면접에 들어가는데 네. 그 이전에 6일 날 네. 29명을 일단 공천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했는데 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성태 전 의원 네. 원내대표도 있죠. 네. 그리고 이완영 전 의원 두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완영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렇게 네.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김성태 전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점이 있죠. 예. 예. 뭐 딸 그 취업, 예, KT의 뭐 그 증인 신청 KT 빼주는 대가로 딸 취업시켰다. 예. 이건데 사실 사면까지 받았거든요. 예. 뭐 실형은 집행유예를 받고 예, 사면도 받았는데 사면 받은 건 받으면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뭐 불법 취업이라든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양심에 좀 어긋나는 거. 이거는 공천 배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뺐기 때문에 좀 억울한 점이 있죠. 김성태 전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 할 때 그 단식 투쟁해가지고 예. 드루킹 그거 특검 받아냈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 김경수가 예. 물러나고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추미애 예.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투쟁력과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도덕성 뭐 이것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좀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엄격하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강서가 험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다 전부 민주당 의원들인데요. 그래다 그나마 경쟁력 있는 사람이 김성태 그렇죠. 전 의원이라는 지금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대위까지 구성되고 큰 게 휘청된 게 작년 10월에 강서구청장 예. 보궐선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이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가 민주당 세가 강한 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누가 또 낯선 인물이 그 지역에 가서 떨어지면 옛날에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맞아요. 좀 이길 수 있는 예. 그 공천 전략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너무 좀 고지식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재명 같이 저렇게 그 꼼수를 부리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지만은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 일본말로 왜 유두리라고 그랬죠. 유두리 조금 그 신축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네. 고려대 로스쿨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3선 이상 네. 그 전 지역에 애 없이 네. 불이익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선 때 예. 감점을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죠. 민주당 탈당하고 이상민 의원도 그렇죠. 거기에 해당이 되고 대전 유성 의뢰 거기가 이제 5선인데 이번에 당을 옮겨서 괜찮지 않느냐 했는데 거기도 이제 3선 이상 15% 감점 뭐 이게 됐죠. 예.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정우택 의원 그렇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지금 위기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주호영 의원도 감점이 됐고 또 한기호 의원이라고 또 지역구가 뭐 통폐합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여기도 예외 없이 감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15% 감점이라는 거는 다선 중진 의원이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점은 하기에 나름이 아닌가. 전체의 15점이 아니라 받은 점수의 15%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상대 진영 경선을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점수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이 공천의 흐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은 자유다. 네. 그러나 결정은 당이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흐름이 두 가지가 나타나고 네. 있는데 하나는 영남, 중진 다선들 험지 가라. 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험지 가서 이겨라. 네. 자기 지역, 따뜻한 지역에만 있어가지고 3선, 4선, 5선 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이겨라. 뒤집어라. 그렇죠.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두 가지 전략을 갖고 나왔죠. 하나는 중진의 희생 요청, 예. 또 하나는 용산 출신 대통령 비서관 출신들 핵심을 공천해서 좀 배제하는 거. 양지 안 돼. 그거 불가. 그렇죠. 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향을 잘 잡고 있죠. 지금 중진 희생 요청이 예. 그동안에 협조해 준 게 그 장제원 의원 예. 부산 사상에 그 사람 한 분만 사실 그 불출마를 했고 예. 하태경 의원은 뭐 서울에서 출마한다고 했고 거의 호응이 없었거든요. 중진은 근데 없고 이제 그렇죠. 서울 초선 김웅원이 그렇죠. 불출마했습니다. 뭐 거기는 큰 뭐 영향력은 없다고 보면은 지금 예. 중진 희생 요청이 낙동강 벨트 예. 여기에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참신하죠. 예. 6.25 때도 그 북한군이 밀려올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어요. 그 다부동 전투라든지 예.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그 처절하게 그 부딪혔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대대적으로 북한 뒤통수를 쳐서 예. 6.25를 어떻게 보면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지난 선거에서 낙동강 지역에 민주당에 5구역을 뺏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알짜배들을 많이 뺏겼죠 그때. 예, 그런데 이번에 그게 이제 예. 북강서가 예, 그다음에 양산을 예, 부산서 사하갑 예, 그리고 김해 갑을 그렇죠. 이 5군데가 지금 그렇죠. 낙동강 벨트인데 예. 민주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차지했죠. 그걸 탈환하겠다. 예, 탈환하면서 다른 거임. 그 영남 지역을 어떻게 보면 석권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잘하는 게 사무총장 있잖아요, 장동혁.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강제적으로 막 내려보는 게 아니라 협조 요청을 아주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어요. 예.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예. 왜 김태호 의원도 지난번에 갑자기 나가지 못하게 해서 무소속 출마해서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상자가 이제 서병수 의원. 5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상 진갑. 진갑인데 그 사람을 북강서갑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가 북강서갑이 전재수 의원이 그렇죠. 2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전재수 의원이 이름대로 재수가 좋기도 하지만 그 지역구 관리를 그래도 꽤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예. 언론 관리도 잘하는지 예. TV 토론에 아주 아주 단골로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말을 이재명을 까지도 않으면서 또 한동훈을 아주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예. 적절하게 이 양다리를 잘 타요. 예, 친노계 아닙니까? 그렇죠. 대표적인 친노 그러니까 인사죠. 부산 지역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는 가 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적대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쪽을 서병수 당신 부산 시장도 했으니까 시장은 뭐 부산이야. 한국 그렇죠. 번역 아닙니까? 전체가 한 지역 아니냐. 가서 좀 붙어봐라. 그랬더니 오케이. 서병수 의원이 아유 집에 가서 노는 것보다 낫지요. 뭐.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당선되면 이제 그렇죠. 육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장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도 말아보고 부산 지역이 맹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 당의 요청에 내가 희생했다. 흔쾌히. 선발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죠. 또 그다음에 김태호 의원. 예, 이분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서울 험지 출마를 그렇죠.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를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근데 뭐. 서울로 올라오기는 좀 그렇고 예. 서울에서는 뭐 비교적 많이 인지도가 높진 않고 이 경남 쪽에서는 그래도 지사를 두 번 지사를 했거든요. 예, 경남지사였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는 대선 후보도 나오고 예, 언젠가는 왜 총리도 그때 내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했는데 김태호 의원 지난 선거 때는 당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무소속 출마해서 예. 당 공천 받은 사람 이기고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기백과 패기와 오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는 당신 지금 산청
함양 저 거창 합천 이쪽 지역군데 거기 좀 그만하고 양산을 저 문재인이가 저 또아리 들고 책방하고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좀 때려 부셔. 그 김두관이 내가 김두관이가 하고 있잖아요. 예. 김두관이가 여기도 호위무사 경남지사 하고 있는데.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경남지사끼리 맞짱부터. 한번 맞짱 붙어가지고 쫓아버려. 예. 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아주 잘한 전략 아주 같습니다. 저는 그 김태호 의원이 아직 확답은 안 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구민에 대한 예의 문제지 이거는 뭐 오케이 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예. 예. 저 조혜진 의원. 아, 조혜진. 예. 그분이 지금 밀양, 의령 이쪽의 그 의원이거든요. 사선이고. 예. 그 조혜진 의원한테는 당신 김해 나가라. 김해. 예. 김해가 저 가불이 전부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라 거기서 예. 민주당이 다 쓸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픈 대목이죠. 국민의힘이. 예. 조혜진 의원 사선까지 한 그쪽에 그 중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이겨봐. 예. 그러니까 조혜진 의원도 아직 확답은 안 했지만 거의 반승락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랬군요. 낙동강 벨트가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든지 혼자는 힘들지만은 벨트로 엮어서 손에 손잡고 예. 가면은 이 지역 구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도 오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부산에서. 많이 했죠. 예. 그거 낙동강 벨트 가야죠. 그렇죠. 거기도 뭐 민주당에서 예. 그 당을 바꿔가면서 계속 오선을 했거든요. 예. 그분도 좀 지역구를 좀 바꿔가면서 좀 이 낙동강 벨트 석권으로 해서 좀 더 희생을 해줬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불출마하든가. 그렇죠. 예. 예. 그 외에 TK에도 뭐 여러 이 네. 중진들이 있는데 또 충청권에도 몇 분 계시죠.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네. 또 충청권의 정우택 의원, 네, 그렇죠. 정진석 의원도 뭐 사선인가 됩니다만은 그 지역이 워낙 또 박수현이라고 그렇죠.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지금 단수공천 받았어요. 단수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거기는 좀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박수현 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도 하고 예. 전 재산이 그 몇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팍팍 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바닥에서 팍팍 겨요. 저 돈 없습니다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충남지사 거의 될 뻔했는데 옛날에 살던 본처가 저 파산해서 뭐 이혼한 게 아니라 저 바람나서 이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얼른 출사표를 포기했죠. 아, 하지만은 그랬었군요. 바닥 민심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가 그 충남 도지사 하던 정성모 의원이라고 네. 예, 박정희 대통령이나 JP 측근이거든요. 그쪽에 또 텃밭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다선이라도 무조건 희생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경쟁력을 좀 감안해서 예. 다른 사람이 대체해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당에서 주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청권에도 정우택 의원 외에도 네. 홍문표, 또 그렇죠. 이명수 의원 등 그렇죠. 아주 다선 의원이 꽤 막 있습니다. 꽤 있죠. 예. 네. 과연 이런 분들도 네. 험지 아니면은 불출마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네. 듭니다. 네. 충청권도 좀 물갈이가 돼야 하거든요. 네. 새로운 인물들이 좀 확확 좀 돌아가니까 예, 국민들한테 좀 신선감을 좀 줄 수가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그 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나오면서 많이 흔들렸는데 예.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이 좀 착착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연착륙이 되고 있구나. 예. 경착륙이 되면은 그렇죠. 완전히 이게 빠그라지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 그 증거가 바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 네. 3인방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원래는 이제 두 사람인데 거기에 한 사람 더 껴서 한 사람은 이원모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또 한 사람은 주진우 예, 법률비서관 네. 그리고 한 사람이 강명구라고 예. 전 국정기획비서관 네. 이 세 사람을 핵심 측근 3인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이 강남 을 공천에 그렇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그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는 종로인데 네. 지난 총선 때 2020년 황교안 당시 대표가 종로를 차지하면서 대신 거기에 있던 박진 전 장관을
강남을로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김용호 공천위원장이 강남에다가 자기가 잘 아는 어떻게 보면은 저 여의도 그 펀드 매니저 비슷한 자본시장 운영하는 뭐 그런 사람을 그 최홍인가요? 예. 뭐 그 사람 했는데 옛날에 그 법 위반해서 뭐 재판 받은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결격사유에서 날라갔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자기 경기고등학교 동창 박진 그 종로에 나왔던 사람을 거기다 꽂아 넣었죠. 그때 그 민주당 의원이 전현희 아닙니까? 그렇죠. 강남에서 전현희가 이겨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시절인데 네. 어쨌든 거기에 이원모 예.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 신청을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모양이 좀 안 좋죠.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안 좋죠. 누가 나가도 되는 지역에서 대통령의 핵심 대통령의 측근, 가장 최측근이 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원모 부인을 뭐 윤 대통령이 소개해줬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잖아요. 예, 예.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왜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란다고 누가 나가도 되는 자리에 거기 이게 대통령 핵심 측근이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박진 장관인데 서로 소경 제닭 잡아먹기라고 있잖아요. 소경 제닭 잡아먹기. 예. 대통령 측근이라면은 최소한 다른 당 출신들이 현역 의원인데 가서 그걸 치고 들어가야죠. 텃밭에 예. 가서 그냥 그 뭐 검사부터 대통령실부터 평생을 양지에 산 사람들이 또 양지 찾아가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핵심 측근 네. 3인방이 전부 양지로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모는 강남을, 네. 주진우는 해운대 가, 그렇죠. 강명구는 구미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네. 험지를 찾아가야지 양지만 찾으면 되느냐 이런 그렇죠. 비판 여론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이 저는 참 잘했다고 봐요. 예.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거나 하면 또 강청 갈등이 빚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예. 아니, 주진우가 대통령실에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안 하고 거기다 공천 신청을 할 리는 없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를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밑 조율을 통해서 이게 잘 그렇죠. 지금 수습이 되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이원모는 아웃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조율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용산과 예. 또 당 간에 네. 이 공천 조율 작업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구나, 연착륙이 되고 있구나 하는 반증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이원모 비서관은 꼭 강남을 아니래도 다른 지역에 가서 강북에 얼마든지 가야죠. 도전할 수 있다고 마포 봐요. 좀 가요. 그렇죠. 마포 거기 네. 자기들 거기서 윤 대통령 사진 들고 한번 가서 해보고 저는 박진 장관이라고 꼭 강남을에 또 하라는 법은 왜 없어요. 박진 장관이 거가 있습니까? 네, 그분도 어디 네. 그 외교부 장관까지 한 지명도 갖고 해서 네. 강북이나 어디 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도전해보고 네. 예? 강남 이런 자리는 정말 누가 봐도 뭐 영입해서 좀 괜찮은 사람 참신한 젊은 전략적으로 좀 줄 사람 예, 예. 뭐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모양은 좋아요. 예를 들면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요새 파우치 얘기 많이 나온다만 벨트가 중요하거든요. 예. 벨트 헬스할 때도 벨트를 차야지 그렇습니다. 아랫배에 힘이 줘가지고 스쿼트 할 때 무거운 걸 들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이 벨트를 아주 단단히 좋아하고 힘을 세잖아요. 그래서 낙동강 벨트에서 힘을 딱 줘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인력을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 낙동강 벨트에서 딱 힘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한강 벨트로 올라와야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한강 벨트 하면은 네. 흔히 이야기하는 게 마포 갑을, 그렇죠. 동작 갑을, 네. 그리고 광진 갑을, 그렇죠. 성동 갑을 이 지역을 한강 벨트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삼국- 지역에 삼국 시대부터 한강을 가진 나라가 힘을 썼어요. 그러면요. 예, 한강을 신라도 한강 가져서 통일한 거고 예. 백제도 한강 뺏기고 나서 힘을 못 썼어요.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승부수는 한강 벨트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한 한강 벨트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 잡고 누구를 서로 깔아뭉개면 안 돼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혼자 독주해도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또 너무 나서도 안 되고 네. 둘이 2인 3각으로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면은 저는 총선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근데 분명하게 얘기할 거는 수도권에서 지금 이 시간 현재는 국민의힘이 불리합니다. 지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아, 그럼요. 그거는 인정을 불리하지. 해야지 돼요. 예. 그거를 이기려면은 진짜 이를 악무는 가고 그리고 실천 이게 뒤따라야지 편한 게 편하고 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강남에 출사표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에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격하는 프레임이 뭐예요? 정치 검찰 프레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사도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검사가 출마할 때는 좀 험지라든지 예를 들면 현직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서 눈치껏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도 네. 서초울에 공천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 인사들은 네. 서초울은 그냥 당선되는 데 아닙니까? 좀 아쉬워요. 그런 점은. 이런 네. 사람들은 이 한강벨트에다 꽂아야 합니다. 그렇죠. 노원이나 이런 데 좀 가봐야죠. 예. 노원. 예. 얼마든지 당선될 가능성이 그럼요.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영입 인사라고 하지만 네.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고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들은 험지랄까 네. 그런 쪽에 좀 꽂아가지고 한 석을 뺏어 와야 두 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적하고 싸워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경 제닭 잡아먹기로 자기 닭끼리 잡아먹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가서 자기네끼리 싸워서 뭐가 이익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